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내각제 찬양론자가 대통령 비서실장, 윤석열, 김건희, 정진석 내각제 합의했나? 네, 이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쿠키뉴스가 2021년 이때 보도한 내용을 보면 정진석 국회의원, 윤석열 총장의 내각제 개헌 공약 걸고 대통령 선거 나가면 어떨지 제안했다라는 이러한 기사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정진석이 윤석열 당시 총장에게 내각제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걸고 내년 대통령 선거에 나가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이 차라리 내각제로 가자. 네, 이러한 글을 언론사에 기고한 차라리 내각제로 가자 이 칼럼을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5선을 전개했죠. 그러면서 이 정 의원은 윤 총장을 평소 고향 친구라고 청하면서 오던 5선에 이 당시의 중진 의원이죠. 네, 야당 중진 의원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뭐 공관위원장도 하고 이렇게 큰 일을 했던 자예요. 국회 부의장까지 했죠. 이런 자가 지금 비서실장이 됐다라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국회 부의장까지 한 자가 어떻게 비서실장으로 들어갔는가. 그러니까 이때에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세계일보 2016년 기사에도 보면은 정진석은 대통령 중심제 한계다 하면서 내각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원내 대표로 있었는데 이때도 내각제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 네, 그리고 정진석 독일식 내각제가 최고의 권력 구조다. 동아일보에서도 2016년에 이렇게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각제 개헌 논의 유감 SBS에서도 2016년에 보도한 바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정진석이 내각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주 위험한 정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한민국이 내각제로 간다 그러면 국회의원 300마리가 지배하는 아주 그냥 밀림 같은 나라가 될 텐데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국민들은 국회의원에 대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오죽하면 과거엔 초등학생들이 야, 이 국회의원 같은 놈아 이게 욕이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자들은 오직 자기 권력 탐욕에만 눈이 멀어 있는 거죠.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증금 처먹고 그리고 계속 자기들 특권들을 누려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세요.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정당 보조금 타먹고 각종 선거 보조금, 선거 보증금 타먹고 자기들끼리 또 권력 나눠먹게 하고 이게 바로 국회의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자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해야 돼요. 심판. 이 심판의 대상들인데 이자들은 계속해서 대통령 한 명이 아닌 왕 300명, 300명의 왕이 지배하는 이런 세상을 원하겠죠. 그리고 계속 세습하는 거죠. 국회의원도 원래는 두 번만 하고 못하게 해야 됩니다. 대통령도 4년 중임제, 국회의원도 4년 중임제, 그리고 모든 뭐 서울시장이든 뭐 이런 뭐 구의원이든 이런 것들도 다 4년 중임제로 딱 해버려야 됩니다. 내가 5선 했네, 6선 했네 하면서 내가 국회 부의장 안에, 국회의장 안에 이러고 떠들고 있는 모습 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권력 처먹겠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5선 국회의원이야, 뭐 6선 국회의원이야, 만세 찬양. 웃기는 소리 하죠. 국민이 그만큼 피를 빨렸다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도 사실상 보면은 자기 지금 대통령 일가만을 위해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심판해버린 겁니다. 네, 김건희 엄마, 또 윤석열, 뭐 한동훈, 그 세력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인가? 국민들은 죽어나가고 있고 급격한 금리 인상 대책 없이 진행하면서 완전 무너져 나갈 때 소수들은 배부르고 자기들은 걱정 없지만 국민들은 입에 풀칠할 수가 없고 오죽하면 영양실조에 걸리고 자살하는 국민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중산층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돈 있는 자들은 이자가 막 올라가. 일 안 해도 먹고 살아. 그러니까 겨울에 그냥 동남아로 수영하러 가는 거예요. 수영복에 불티나게 팔리는 겁니다. 근데 서민들은 돈이 없어. 돈이 없고 입에 풀칠도 못해. 배고픈 거예요. 서민들은 춥고 배고프고 돈이 없으니까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슈퍼마켓에서 훔치게 되고 택배 훔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이 원하는 건 소수는 계속 부자가 되고 중산층은 왕창 무너지고 다 그냥 다수의 빈민층이 생기게 되면은 자기들이 지배하기 아주 편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미국식으로 하는 겁니다. 미국식으로.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다 지켜봤어요. 부동산 정책이든 뭐든 이자들이 결국에는 막 서민들은 집을 팔게 경매로 막 나가게 만들고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완전히 빈부격차를 심화시켜가지고 중산층을 막 붕괴시켜가지고 결국에는 미국식으로 해가지고 임대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그냥 밑바닥에서 헤매게 만들고 4차 산업혁명이다 해가지고 서민들이 일자리 싹 잃어버리고 돈 있는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모습하고 아주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내가 무슨 미국 비판한다고 공산당이라고 하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놈이 김정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공산당이라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민주화돼야 되고 인권이 확보돼야 된다. 저는 이거 누누이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국민 주권주의자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내각제를 계속 찬양해 왔던 이 국회 부의장 출신이 비서실장이 됐다? 이거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윤석열, 김건희는 코너에 몰렸어요. 지금 최상병 특검해라, 김건희 특검해라 이러고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애국심이 있겠어요. 이들은 그냥 살궁리만 하는 거예요. 살궁리가 뭐야? 이거 내각제다. 해외 돌아다녀 보니까 왕은 상징적으로 있고 그 총리가 지배하니까 우리가 그냥 왕처럼 세계나 그냥 돌고 그러면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김건희 씨 보면은 그냥 항상 그러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 김건희 씨는 그냥 막 패션쇼 하는 것 같고 이 사람은 그냥 각종 자기 외모 드러내고 그리고 윤석열도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그러죠. 그러니 나라가 지금 이게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그냥 한동훈처럼 아바차 노릇이나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걸 가지고 윤석열, 김건희 살려주고 위로 앉혀놓고 그리고 당신들은 독일의 그 대통령처럼 또는 스페인의 왕처럼 그렇게 사시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술도 퍼먹고 그러면서 잘 살고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 300명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고 자기들이 5선 6선 해가지고 계속해서 세습하는 체제 만들고 국민들만 그냥 뼈골이 빠지게끔 되는 것입니다. 계속 중산층은 붕괴되고 계속 고금리 유지하고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국민들이 깨달아야 된다. 물가가 지금 경제가 활성화돼가지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리는 게 맞지만 지금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가고 있어. 그럼 이거는 공급망의 문제면 공급으로 풀어야 되는데 금리를 올려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그냥 공부를 안 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그러니까 금리를 빨리 올려라 물가를 잡아라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소리. 그리고 그 물가에 금리가 포함되기 때문에 당장 금리를 내려가지고 경기를 활성화시켜가지고 나라 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나라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 금리 내려라 그러면은 또 미국으로 자본이 이탈한다.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자본이 금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에 투자를. 옛날 얘기 저 1970, 80년대 얘기를 이제 와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경제학자든 금융학자든 경제 관료든 정치인들 양심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미국의 연준이에요. 연준. 사기업 은행 연합회. 예? 이자들이 세계 투기 세력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한국도 그 투기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통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내 이익만 추구하는 이 이기쟁이들이 이 국회의원 300명이 지배하는 세상,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세상이 가는 것입니까?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직시하고 있고 이거를 통찰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살 길은
분권형 직접민주제입니다. 유권자 1.5%가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이는 거예요. 이것만이 살 길이다라는 걸 국민들이 깨달아야 돼요. 내 말을 듣고도 이해 못하고 아유 저 미친놈 저거 국민들이 무식한 국민들이 무슨 유권자 1.5%가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여 대통령 같은 엘리트가 국민투표에 붙이고 국회의원님들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지. 그게 바로 노예근성이에요. 노예근성. 대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한국이 그걸 못합니까? 응? 노예근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그냥 문재인이 잘해주겠지 문재인 만세 하다가 문재인한테 배신 느꼈어. 윤석열 만세 하다가 또 윤석열한테 배신 느꼈어. 이제는 어떡하지 다음 대통령은 누구야 누구 이러고 한동훈 만세 하다가 또 뒤통수 맞고 그냥 계속 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자살률 서민경제 붕괴로 들어가고 저 거짓 신인 공중부양한다 그러면 저런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천국 가려면 돈 갖고 와 또 저 죄사함 받으려면 돈 갖고 와 또 천사 1억 갖고 오면 내가 천사 줄게 이런데 미쳐버리는 미친 국민들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지금 이 내각제로 가는 움직임이고 이거는 윤석열, 김건희는 이게 살길인 거예요. 이게 국리고 정진석하고 이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정진석은 내각제 해가지고 정진석이가 무슨 민주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진석이 100% 당원하자, 100% 당원으로 당대표 뽑자 이거 주장했잖아요. 이거 얼마나 반국민적 정서입니까? 정당 보조금 왜 먹어?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전금 다 국민 세금인데 그거 다 먹으면서 국민들 배제시키겠다? 그리고 그동안 세월호라든지 또는 이태원 참사라든지 여기에 대한 저 사람의 태도를 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민주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각제 찬양론자 그리고 이 지금 노무현 대통령 문제로 이자가 실형도 받아서 지금 재판 중에 있죠. 네, 그런 정황에 있어요. 정황에 이런 자가 비서실장으로 들어왔다. 이자의 꼼수는 뭘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진석과 더불어서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도 아주 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윤석열, 김건희 황제처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국회의원 300명은 왕이 되는 거죠. 왕. 네, 왕. 이들이 원하는 세상 그런 세상이 아닐까. 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네, 앞으로 잘 지켜보세요.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분권형 직접민주제 유권자 1.5%가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인다. 이거 국민들이 못 외치면 대한민국 미래 없다. 분명하게 말하고 대한민국 망한다. 분명하게 말합니다.